첫 코너는 본방송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재영 PD가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100분 토론 천회 특집을 만든 김재영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비하인드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100분 토론을 주목해 봅니다. 1999년 첫 방송을 시작해 지난 24년간 대한민국 토론 프로그램의 대명사로 불렸던 방송 100분 토론이 지난 4월 100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3부작 특집이 전파를 탔는데요. 그 포문을 연 1부에서는 TV 토론 시대의 상징으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와 홍준표 시장이 논객으로 등장. 자,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과 과연 어디까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50.9%, 응답자 절반 정도는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 상황이 완전히 다른 사람과 연인이나 부부가 될 수가 있을까? 연인 혹은 부부가 될 수 있다는 대답이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응답보다 약 15%포인트 정도 낮은 36%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은 가능해요. 사업은 그건 공동의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나 정치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하고 친구 된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연인이 된다는 거는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매일 싸우고 친구도 깊이는 못 들어갈 거예요. 예. 유 작가님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나하고 친구려면 그냥 다른 목적이 없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네. 만나는 동안 특별한 감정 노동을 심하게 하지 않고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조건에 정치 성향이 너무 다르면 이게 딱 걸리거든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만나갖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가 되려면 예, 정치 성향도 비슷해야 돼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연인이나 이제 부부는 더더욱이나 어려우신 네, 건가요? 그거는 정말 뭐 다른 조건이 아주 좋으면 참고 할 수는 있을 텐데 예. 돈이 많다든가 예. 엄청 미남미녀라든가 이러면 그런 건 하나의 조건이 되니까. 우리 사회 토론 문화에 대해 짚어보고 그 속에서 정치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2부 그래도 토론에서는 현재 100분 토론의 진행자인 정준희 교수와 손석희 전 진행자의 만남이 그려졌는데요. 맨 처음에 그 진행하시게 됐을 때 첫 주제는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첫 주제요? 예. 첫 주제가 언론의 특정 후보 지지. 당시 자유당 이승만 정부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좀 긴장했던. 예. 야, 이게 내가 이제 100분 토론 앞으로 진행하는데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제는 혹시 모르시죠? 예, 모릅니다. 그 다음 회, 102회. 예. 육식이냐 채식이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100분 토론의 주제는 자, 육식이냐 채식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식주의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나약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요즘에 수영을 자주 배우는데 다른 사람들 절반 갔을 때 제가 뒤에 출발하면 제가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채식을 하면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두 번째 토론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예, 육식이냐 채식이냐. 그 처음에 생각은 아니 그 뭐 각자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지 이걸 토론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했는데 토론해 보니까 굉장히 좀 깊이 있는 토론도 됐고. 두 사람이 꼽은 가장 기억에 남는 토론자와 주제를 살펴보는가 하면 100분 토론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토론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으세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3부에서는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이탄희 의원과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토론자로 등장. 2030이 꼽은 토론이 절실한 미래 과제와 토론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점을 짚어보며 특집 3부작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100분 토론 1000회 특집 3부작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평균 가구 시청률은 올해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요. 2부는 화요일 비드라마 화제성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원 PD,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걸 예상하셨나요? 아니 뭐 예상 근데 하여튼 뭐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 선공개 영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미리 이제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이나 유시민 작가님이나 또 김재동 씨나 이런 분들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선공개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고에서도 굉장히 뭐 예고가 20만 회씩 사람들이 보고 했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라고 해서 사실 더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봐주고 열심히 한 만큼 결과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100분 토론 천회 특집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진영을 나누어서 정치 이슈, 뭐 사회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많이 늘어났지만 또 보면서 일부 시청자 입장에서는 같은 패널, 비슷한 주제로 하나만한 토론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정통 토론 프로그램으로서 100분 토론의 뭔가 차별성과 존재 이유가 더 커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100분 토론이 1000회를 맞이했다라는 거는 정말 기대를 하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대를 충분히 좀 충족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1부와 3부 같은 경우에는 시대별 토론자, 논객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어떤 가치관 또 토론 스킬을 좀 비교해보는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고요. 2부 같은 경우에는 100분 토론의 과거 역사를 이제 조명하면서 앞으로 토론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좀 고민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현 의원님께서 이제 시청자의 기대가 충족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 이제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일부를 봤을 때 약간 아쉬움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유시민 작가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출연을 했는데 100분 토론 20주년 때도 이 두 분이 특집 때도 나오셨었거든요. 특집용 구도라는 것이 분명히 좀 있고 읽히는 부분이 없진 않거든요. 두 분의 어떤 그런 토론 패턴에 있어서. 저는 그래도 이번 그 100분 토론 1000회가 지난 시간을 기념하는 잔칫날이기도 하지만은 다음이라는 것들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를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의문이 의구심이 들긴 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2부에서는 어떤 토론의 가치, 특히 TV 토론 프로그램의 가치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엔 진영만 있지 않아요. 네. 진영에 안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판단은 누가 하느냐? 아직 판단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3부에서는 30대 젊은 두 토론자를 이제 내세워서 그 동시대적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면에서 구성을 많이 고민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TV 토론 프로그램의 가치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무너지는 시기에 이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 건가라는 어떤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1부, 2부, 3부를 받고 그거에 대한 어떤 많은 질문들을 오늘 좀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3부작을 보면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정말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가 이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토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그런 큰 방향의 질문과 답을 찾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정통 시사 토론 프로그램으로서 명맥을 이어온 이 100분 토론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면은 100분 토론 자체의 어떤 고민과 방향성에 대한 그런 뭐 과제 이런 것도 함께 담아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토론 프로그램으로서 100분 토론만의 고민과 또 방향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김재웅 PD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핵심 주제가 토론이 불가능한 시대에 100분 토론을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한 문제의식이었어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본인은 토론이 불가능한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제가 약간 뭔가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지금 토론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굉장히 서로 간의 대화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지레짐작하는 건 아닐까라는 약간 저희도 그런 어떤 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 받아봤더니 분열돼 있거나 대화가 불가능한 시대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적 입장이 완전히 다르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100분 토론이 가지고 있는 고민 뭐 정체성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녹이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런 어떤 결과물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작 비하인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4년간 축적된 프로그램의 역사와 방향성을 이 3부작에 아우른 만큼 위원들도 특집 이 제작 과정에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1000이라고 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의리번쩍하게 하나 이제 딱 할 수도 있을 텐데 3부작으로 나눠서 하셨단 말이죠. 기획을 하다 보니 1부 안에 넣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셨던 게 좀
컸던 건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좀 처음부터 스케일을 좀 키워서 뭐 한 2부작이 됐든 3부작이 됐든 해보자라는 마음이 좀 크셨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섭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1000회가 그냥 1000회를 끝낼 수도 있었고 1001회로 끝날 수도 있었고 1002회까지 이제 1000회 특집으로 쭉 갈 수도 있었는데 홍준표 시장이나 유시민 작가 1001회 다큐멘터리에 등장하셨던 이제 손석희 JTBC 순회특파원이나 뭐 거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저희가 섭외가 되면서 저희가 그걸 1000회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했을 때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는 인물 로 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과 유시민 작가를 생각했고 또 현재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해서 이탄희 의원과 천하람 위원장 그리고 중간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고민들을 한번 정리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사전 준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셨잖아요. 설문조사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세대별로도 하시고 또 패널도 굉장히 여러분들을 섭외를 하셨는데 그 각각의 준비 단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어갔고 이 단계는 정말 어려웠다 이럴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999회를 만들지 않으면 1000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정규 방송을 하면서 996회, 99, 97회 이렇게 계속 만들면서 1000회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죠. 저희가 사실은 연초부터 준비했어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결국은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제 정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토론의 핵심이 되고 요즘에는 뭐 정치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긴 하지만 이날 보면은 토론 주제가 이제 정치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어요. 지금 정치 지도자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정치 개혁 같은 경우도 과거에도 계속 이야기되었던 것들이라서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을 받긴 좀 어렵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현안을 주요 토론 주제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도 비슷한 정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치와 토론은 떨어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서로 관계가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시민사회 각각 영역에서는 토론이 잘 되죠. 지금 저희도 토론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토론이 필요한 정치 영역에서는 토론이 잘 안 되고 있고 많은 우리 사회 문제들이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런 현실에서 결국 100분 토론 1000회에서는 그런 문제를 좀 정면으로 달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아마 의도가 아니었을까. 예. 100분 토론 1000회 특집 3부작은 2번의 토론 방송과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1부와 3부에서 진행됐던 생방송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정치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지, 또 토론이 가장 시급한 현안 등의 주제를 두고 100명의 시민 논객과 토론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들은 토론 회차에서 어떤 장면들을 좀 인상적으로 보셨나요? 핵심 모토부터 굉장히 좋았잖아요. 토론하면 좋은 친구. 근데 이제 사실 유시민 작가와 홍준표 시장의 그 리턴 빅매치가 굉장히 큰 화제였는데 홍준표 시장이 그 방송 전에 개인 SNS에 4년 전과 공격수와 수비수가 바뀌었긴 했다. 하지만 많이 시청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홍보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섭외 과정에서 다른 비하인드는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홍 시장님은 좀 더 빨리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유 작가님이 더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 토론하고 좀 다른 거를 많이 요구하셨어요. 정말 1000회에 맞게끔. 왜냐면 4년 전 토론은 되게 현안이었거든요. 4년 전 토론은 거의 한 대부분이 그 당시 조국 사태가 워낙 첨예했던 부분이라 그런 부분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얘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집중됐다면 1000회에서는 좀 더 그런 어떤 현안이 아니라 100분 토론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약간의 주문이 있으셔서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토론하면 좋은 친구 또 정치학 입장이 완전히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냐는 전체적인 이번 1000회 특집의 어떤 모토를 만드는데 굉장히 자극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런 틀거리를 제공하니까 유 작가님도 홍 시장님과 다시 한번 해보겠다. 또 홍 시장님이 이런 주제를 하는 데는 또 굉장히 좋은 분인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특집 프로그램 보면서 사실 자체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이 토론 같은 경우에는 패널들로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워낙 이제 정치적성이 뚜렷한 분들이 와서 대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여론조사 가져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많다라는 결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기하다 이상 뭐 그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2부에서도 약간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토론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분들보다 그 중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목적성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치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다른 양극단보다는 좀 유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거 약간 추가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부분이 네. 저희도 그래서 정치적 성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응답자가 1000명이라면 자기는 진보적이다, 중도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놀란 거는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적인 성향이 가진 사람들이 이거 더 좋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거 외에 혹시 이제 예측한 것과 좀 다른 조사 결과나 이런 방송에서 소개되지 못한 조사 문항 같은 게 있을까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개가 됐지만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정치 뉴스를 볼 때 불행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0% 가까이 되는 분들이 불행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또 정치가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어떤 그 믿음, 정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질문에도 또 60% 가까이 되는 분들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굉장히 우리를 불행하고 힘들게 하지만 또 정치가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이번에 또 이제 특집에도 나왔는데 그 상대에는 이제 현재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이탄희 의원이란 말이죠.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제 직접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마지막에 좀 가시적 성과가 있고 어떤 본인의 활동을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안에서 친윤이 아닌 나름의 소장파 포지션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어쨌든 명확한 이제 좀 그 정치적 비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정치인과 그냥 언변이 좋은 사람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좀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포함해서 좀 3부 패널 섭외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좀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그 천하람 위원장이 지역과 순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사람인데 순천에서 어쨌든 처음 이제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총선에서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자기 보수 텃밭에서 시작하거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보수적인 사람이 가장 친구가 되기 힘든 지역이 호남 지역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천하람 위원장이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다고 봤고요. 제가 이탄희 의원을 섭외한 이유도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 당시 어떤 피슬블로우로서 역할을 했던 부분 그리고 그런 질문이 나왔죠. 시민들한테. 그 시민 농객이 이탄희 의원한테 굉장히 엘리트인데 어떻게 그런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음을 쓸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죠.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상징이었다면 천하람 위원장은 천하람 위원장대로 또 보수 진영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진심을 이 호남에서 정치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제가 섭외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두 분이 또 정치개혁에 함께하는 그런 정치인 모임이 있는데 거 같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모토가 토론하면 좋은 친구인데 토론하면 좋은 친구라는 어떤 그런 저희 이 천의 캐치프레이즈도 맞는다고 봐서 섭외를 하게 된 겁니다. 자, 2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부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과거 100분 토론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손석희 전 진행자와 현 진행자 정준희 교수가 마주 앉아서 그래도 토론이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을 전했죠. 위원들도 두 전 현직 진행자의 만남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총 3부작 중에서 재미와 의미적인 측면을 보면 2부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토론 자체가 실종되어 버린 그 사회상을 두 분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토론을 멈출 수 없다. 서로 사람들이 의견이 다 다른데 어떻게 거기서 완벽한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토론은 뭐야? 뭐 또 결론이 없잖아. 결론은 없죠. 그러니까 토론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네. 입장이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를 대변하지는 사실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비로소 발굴돼서 토론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결과로 자신의 입장이 정해졌던 것 같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게 저는 민주주의고 좋은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셔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특히 저는 이번 특집을 준비하면서 누구나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제작진도 마찬가지고 시청자도 100분 토론하면 누가 떠오를까 하면 당연히 손석희 전 앵커가 떠오를 것 같아서 손석희 앵커를 섭외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손석희 지금 JTBC 순회 특파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외국에 일본에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계신 게 우리가 섭외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계셨으면 스튜디오를 부르거나 뭐 사실 그러기에 좀 민망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사, 물론 그분의 어떤
전 직장이긴 하지만 MBC가 일본에 계시면 저희가 또 우리가 또 일본으로 찾아가는 어떤 성의를 보인다면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 진행자와 두 분이 만나서 대담을 한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기획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심사숙고를 하셔서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일본에 가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20년 전에 오사카 코리아타운에서 역사적인 토론을 또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일본에서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만들어지는구나 해가지고 저희가 그 현장에서 만나는 걸로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손석희 전 진행자가 100분 토론에 갖는 애정은 사실 굉장하세요. 굉장히 잘 기억도 많이 하셨고 또 이번에 저희랑 이 작업을 하시면서 스스로 자료도 많이 찾아보시고 정말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덕분에 좀 그래도 토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모양을 잘 갖추지 않았을까 굉장히 저희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준희 교수님이 현재 진행자로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으면 대담의 비중이 조금 더 균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어떤 진행자로서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눌 때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정준희 교수님이 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손석희 특파원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런 식의 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훨씬 더 치열하게 좀 부딪히게 할 만한 그런 구성으로 만들 수는 없었는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두 분의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셔가지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현직 진행자가 또 자기 의견을 많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간의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상대적으로 정준희 진행자의 어떤 생각, 의견이 많이 담을 수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에 좀 더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정한 수준으로 들어갔다 생각하는데 또 보시는 측면에서는 정준희 진행자도 얘기를 좀 또 많이 해서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아쉬워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정준희 진행자께서는 저희가 이 편집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편집이라는 게 또 다큐멘터리 편집이 항상 또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좀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이 오사카 코리아타운에서 두 분이 만나서 녹화도 하셨지만 그 현장에서 혹시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오사카 코리아타운이잖아요.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거든요. 강제징용 되신 분들도 있고 일자리를 찾아서 오신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한반도에서 오사카 쪽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생적으로 코리아타운이 만들어진 것이고 민단과 이제 조총련은 아닌 사상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들의 어떤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들으려고 20년 전에 가서 토론을 한 거예요. 코리아타운 바로 옆에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한 한국박물관에서 이제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쓱 지나가다가 저기 손석희 전 진행자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토론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옆집에서 김치 장사한다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그 현장에 갔더니 그 토론을 또 기억해 주시는 또 그 제1교포가 계셨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손석희 진행자가 그만둔 이후에 정준희 전 진행자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다큐에 그 전 진행자인 김지훈 박사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기가 있고 근데 그 시기가 좀 어떤 면에서 이 다큐에서는 약간 좀 공백이 돼버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제 이 다큐라는 게 선택과 집중이긴 하지만 손석희 이후부터 그 정준희 전 진행자까지 좀 역대 다른 진행자들의 목소리들을 좀 담아서 그 부분을 채우고 싶은 좀 생각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진행자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현직 정치인이거나 정치에 몸을 담거나 아니면은 청와대 대변인을 가지거나 이런 어떤 선택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토론 진행자라는 게 물론 본인의 생각이 있고 정치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진행을 할 때는 이제 굉장히 중립적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진행자는 사실은 손석희 진행자, 정준희 진행자, 거의 최초의 여성 진행자라고 할 수 있는 김지훈 박사님 이 세 분 정도로면 진행자가 충분히 상징성이 있겠다 싶었고 그리고 나머지 또 출연자분 중에는 진보와 보수를 좀 적절히 배분을 해서 이런 분들이 나오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런 약간 균형을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분 토론 제작진을 대표해 나온 김재영 PD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이번 3부작을 보면서 좀 희망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보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좀 팽배한 시대지만은 토론의 근본적인 가치는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금 백분 토론에 좀 열렬한 시청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백분 토론이 위기이지만 위기자 곧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통 TV 토론 프로그램으로서 이 백분 토론 제작진이 자부심과 좀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 밀도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토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백분 토론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영 PD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네, 너무 잘 봐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평론가분들한테 좋은 말씀 듣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고생스러웠지만 이 3부작을 하길 잘했는데 함께 만든 스태프들한테 너무 미안한 감정의 아침도 있고 그 고생한 만큼 이 많은 좋은 말씀이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이 사라져가는 사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상기시켜주는 백분 토론. 1000회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토론 프로그램으로서 꾸준히 시청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